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걸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제천시 건축기자회사 공영개발팀장 한만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제천시 의회 의원님들, 사회단체장님들, 용도동 단체장님들, 그리고 사업운동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천 미국가타운 조성사업 설계용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반성을 기다리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회를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하는 제천 미국가타운 조성사업 최종 설계용역 보고회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가타운 조성사업 추진 경위 2012년 6월 28일 미국가타운 사업지구에 선정됐습니다. 2013년 10월 14일 개발계획 및 실제 설계 용역, 본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3일 제천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시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충청 촉구했습니다. 2015년 4월 3일 제천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시지계획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2015년 4월부터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6월달에는 제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7월달에는 일상검사를 했고 본 설계의 설계 검증을 위해서 8월달에는 2차례에 거쳐 TF 심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캠핑 도시발 설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간단하게 조성사업 추진 경위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진행은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그 다음에 용역사의 최종 설계안에 대해서 PPT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및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전 시장님 입니다. 우선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연휴가 지나자마자 갑자기 또 가을비가 훌쩍훌쩍 오니까 벌써 날씨가 좀 쌀쌀한 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가을 멋지
잘 또 만전을 펼치고 또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연휴 끝나고 또 많이 바쁘신 시간에 우리 양순경 부의장님 비롯한 많은 시의원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또 미니 복합타운 인근 지역의 주민 대표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 제천 미니 복합타운은 이미 전 집행부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민선 6개월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완해야 될 점들을 발견하였고 또 그에 따라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하게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니 복합타운은 단순하게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보고회에 공직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기관단체 또 지역 주민 대표 특히 그 미니 복합타운 조성되는 지역의 인근 지역의 토지와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각계가 중에 있는 분들을 함께 모셨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니 복합타운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또 기업체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되기 위해서 관련 업체 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개방을 하여 놓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복합타운 최종 보고회가 원만하게 많은 좋은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제천시의 새로운 복합타운을 만드는 과정에 큰 바탕이 되는 그런 보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이 미니 복합타운에는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국책 사업도 함께 유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잘 아시지만 청년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에 일하고자 오는 또는 일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많은 젊은 근로자들에게 아주 저리의 1%의 저리로 장기 임대형 그런 아파트를 제공하는 그런 정주여건 개선 사업도 같이 아울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미니 복합타운에는 공공용지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함께 지역의 정주여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마련이다 이런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앞으로 이 미니 복합타운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견들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삼아지기를 바라면서 좋은 토론과 진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주신 우리 시민 대표들, 업체 관련 대표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합타운 사업 최종 설계안에 대한 PPT 설명도 있습니다. 설계자께서는 준비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천 미니 복합타운 조사업 전체를 지금까지 총괄해온 김남곤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최종 보고를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현 시점까지 진행됐던 과정과 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그간 진행되어 왔던 개발계획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착공 직전까지 본사용 시설계 도면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장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토부랑 협의 끝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주택도 일부가 공급이 한 번에 이 사업 중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인근에 이제 제천 2하고 3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정된 산업단지가 있고요. 전체 면적은 약 27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현재 2012년 15년까지 계획 설계가 1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 시점 이후로 15년, 16년, 17년
약 2개년 동안을 제가 그 공사 준공, 대조선 공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공사 준공 시점을 향후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측에 이미지를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제천북로 하단부 바로 붙어서 지금 사업지구가 있고 좌측으로 기존 산업단지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존 제천시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축 이번으로 시작을 할 때 행복주택에 대한 국토부 목표, 제천시의 방향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정리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도심 많이 납부되고 있고 쇠퇴로에 놓여 있다는 측면, 그리고 문화예가 레저 시설이 부족하고 산업시설은 있습니다만 그 지원시설들이 좀 열악하다. 그리고 실제 커뮤니티 공간도 그에 따라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가 많이 부재한 도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원주, 충주, 음성을 필두로 해서 지역간 산업개발 자체도 좀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다고 저희가 나름 진단을 해봤고요. 과학 출발할 때 이런 진단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행복도시에 저희가 밀타운에 의해야 될 주 기능들을 저희가 추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원도심 재생하고 이제 새로운 도시 창출은 저희가 사업지구에 담아내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에서 재생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사업지구에 공공문화 예가시설을 확충을 하고 산업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을 대폭 확충을 하고 생활권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도시 랜드마크 이미지를 우리 사업지구에 작년에 이제 제천시의 상징 랜드마크 개념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담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 지역과 불균형도 이로 인해서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목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미니복합타운 국토부에서 선정한 12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천이 선정이 됐었고요. 미니복합타운에서 기대하는 효과들은 산업단지 인프라, 그리고 도시성장과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를 하고, 당연히 인구가 유입이 되면 따라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되고, 더불어 이제 제천시는 이제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된다는 이런 기대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출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황계획 관련해서 4차 종합계획이 있고 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준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제 제천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조는 신성장 공격사업 육성,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혁신 클러스터 육성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제천시 관내에서는 기성시가지 중심의 단핵, 평면적 도시 구조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그 개편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지구가 우리 사업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당초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출발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또 북단에 제천북로가 도로가 있고 좌측으로 울구대로, 그리고 우측 하단에 대학교까지 연결되는 대학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전체적인 부지 형상은 삼각형 모양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제천북로 북단에 인접해서 우리 사업지구가 위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계획하고 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구상에서부터 마지막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상입니다.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주변부 제천시가 놓여있는 포지션을 대비했을 때 주변 인근 도시들, 그리고 지금 강릉하고 회계를 중심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또 인접해서 타도시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 지금 제천시를 필두로 한 미니복합타운이 포진하게 되는 거고요. 또 충북 경제 자유구역을 진행을 하면서 충청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연장 축선상에 저희 산업단지, 기존 산업단지하고 저희 미니복합타운을 포함해서 작년에는 강릉까지 이어지는 산업벨트 축하고 관광도시축이 제천시를 경유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이제 개념적인 설정을 저희가 해본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토종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측에 이미지를 보시면 중앙부가 제천북로 남단으로 이어진 도로들이 메인 지수립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라운드로 되어 있는 서큘레이션이 내부 각 시설, 각 용지 간 액세스가 일어나는
서비스 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치별 잠재력별로 해서 우측에 한국주택, 그리고 하단에 공동주택, 중앙부 근린공원을 필두로 해서 주거복합,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일부, 그리고 공공업무시설, 이 중앙부에 현실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요. 우측에 공동주택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과 연접해서 초등학교에 따른 유치원, 이런 것들이 중앙부하고 남동측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제천 풍로 기준으로 해서 메인 단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대구 판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통 업무 시설 용지를 배치를 했고요. 중앙 요 사이에 역시 이제 제천 풍로 인접해서 업무 복합 용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택지개발 사업처럼 보통 주거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 그 사업 자체는 단독으로 이 구역만 진행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1 제천 산업단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변경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목표라는 바가 산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지원하는 지원시설 위주로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토지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인구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 계획이 완성이 되게 되면 총 인구는 약 6,500인 정도를 수용을 합니다. 세대수가 약 2,153세대가 되겠고요. 교통계획입니다. 교통은 제천풍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진출로가 됩니다. 메인 진출로 제천풍로에서 사업지 내로 들어와서 인아웃이 일어나는 구조가 되겠고요. 내부 서큘레이션이 라운드 형태의 각 시설 용지가 직접적으로 부지 진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라운드 저희가 구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온통 녹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빨간 사업지구 안은 내부 중앙부가 공원입니다. 중앙공원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될 텐데 자연녹지로 바다의 용도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주변부가 주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제천폭로 인접해서 사업 기능들이 주거복합이 들어가는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중에 개별 그 택지들이 분양이 되게 되면 실수요 사업자들이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지침, 즉 건축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지침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하면 이제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용지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총 210세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용적률 200%, 높이는 60%, 높이는 4층 이하선에서 다음에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놨고요. 공공주택 그 첫 번째 용지 계획 세대수가 420세대입니다. 행복주택에 들어간 세대수가 420세대가 최대 세대수가 되겠고요. 용적률은 250%. 그리고 높이를 110m 정도. 그러니까 조금 높이 올려서 인동 간의 거리를 좀 최대한 넓히면서 시각적으로 차폐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높이를 좀 상당 부분 올린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공동주택 용지는 이제 일반 분양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획세대수가 총 838세대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250%. 역시나 이제 높이도 110m에서 농간지역 거리를 최대한 넓히고 외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높이를 110m로 결정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제 제천풍로 북단에 있는 복합 시설 중에 하나가 업무가 집중적으로 제천풍로 인접해서 업무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 복합 시설 용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용적률은 400%가 되겠고요. 부패율은 70% 이내에서 높이는 90m로 결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시설 용지의 주거복합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담겨지는 계획세대수가 약 285세대, 역시나 이제 용적률은 40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110m, 라운드로 이렇게 중앙부가 이렇게 서비스도가 되어 있는데 주변부 각 시설 용지가 직접적으로 중앙공원까지 액세스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이렇게 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 박스로 되어 있는 코드가 일반인들이 그 통행에 장애 없이 바로 공원까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요 블럭 내에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수요자 건축행위를 할 때 이 부분은 오픈 스페이스로 확보가 되면서 중앙공원까지 보행에 장애가 없이 자유롭게 진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유통업무 설비가 되겠습니다. 유통업무 설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또는 이제 제천 전체를 커버하는
중대 규모의 그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천북로에 바로 연접해서 배치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용적률은 역시 이제 400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90m까지 그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결정한 상황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시면 온통 노랗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내에 일반적으로 주택법상의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일부 이제 하드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법상에. 근데 그 시설만 가지고는 인근 단독하고 공동주택 서비스를 지원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도 이제 하반부에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해서 건축법상에서 얘기하는 1종, 2종 그러니까 소규모 리테일 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은 상가를 위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원으로 직접적으로 액세스가 될 수 있도록 하반부에도 보행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행 통로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250%의 높이가 현재는 60m 정도까지 가능하도록 결정한 상황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공공 업무시설입니다. 이 지역이 큰 면적은 아닙니다. 약 60만 제곱미터이긴 하나 향후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미래 유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입장에서 일단은 개발이 일어났을 때 미래를 위해 쓰임새가 있도록 그러니까 공공을 담보로 한 용지들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급에 150만 평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10% 범위 내에서 유분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미래 토지 담보부를 이렇게 확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생되는 그 신수요, 신발생 용도에 탄력적으로 지자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공공 업무시설 용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250%, 요 지역의 높이는 이제 60m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공 업무시설은 직접적으로 이제 작게 요 좌측에 있는 부분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크기 하나를 비교를 해보시면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요 작은 요 공공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요 동을 지원하는 그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이런 정도의 공공 업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인접해서 세 필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개별 필지별로 용적률 250%, 높이는 약 5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도록 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수가 저희가 약 인구수가 6,500인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하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하나가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아교육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과학 도중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치원을 이제 의무적으로 3,500제곱미터 이상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행복주택 연접해서 저희가 이제 배치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음 주차장용지입니다. 주차장용지도 법상에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0.6%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용지는 도의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법령에 의한 주차 타워를 이제 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은 400%고요. 높이는 90m가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도 이제 실수요자한테 이제 가처분 용지로 잡힐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설계, 시설계 저희가 2단에 지금 시설계획까지 이제 준공 일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계획입니다. 우수계획은 사업지구 내의 유행 면적을 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 면적을 검토를 하게 되면 우수 발생량이 이제 블록별로 다시 이제 양이 계산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 저희가 각 시설 용지 간에 작은 것입니다만 단독주택 쪽에 우수만을 약 450mm, 그리고 조금 큰 곳을 600mm, 조금 큰 거는 이제 800mm, 또 최대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물을 이제 우수를 가장 많이 집수해야 되는 요 반들은 이제 1000mm 정도로 저희 설계 반영한 상황이 되겠고요. 또 이제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는 이제 여기 산업단지 변경으로 왔습니다만 산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용수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개념이 없는 상황이고 생활호수가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또 단지 내 생활호수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00mm짜리하고 250mm짜리 관을 통해 가지고 메인관하고 지선을 각 용지로 이렇게 제가 설계를 지금 한 상황이 되었고요. 생활호수는 우리 사업구역 내에 발생하는 생활호수를 하남부에 보시면 이제 소화천에 차직관로가 있습니다. 하소천에 차직관로까지 저희가 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요 지선으로 지금 연결합니다. 공간에서. 그리고 이 하소천 차직관로는 전체 하중과 철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하중과 철장에서 생활호수는
처리를 하도록 설계 반영했습니다. 또한 급수입니다. 급수도 우리 사업주가 약 27만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발생 급수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가 배수지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왕안 배수지가 있습니다. 왕안 배수지에서 발진해까지 저희가 삽구역까지 관으로 상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관은 약 30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구조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사이에 좀 경사가 좀 있습니다. 저희 사업지구 전체. 북단은 제천폭로로 좀 높이 솟아있고 좌측하고 우측이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부까지 연접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경계부 쪽에 어쩔 수 없이 옹벽 구간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측에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옹벽이 발생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여기 제천폭로가 굉장히 높이 있기 때문에 이 레벨을 같이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약 1m 정도가 옹벽이 단차가 발생하고요. 쭉 내려오면서 점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하남부가 낮은데 하남부 요 꺾이는 부분 요 지점까지가 구조물이 한 4m짜리 구조물이 지금 체감하시는 이 건물의 높이 정도가 한 3.5m라고 봤을 때 이 정도 높이가 이제 여기 구조물 가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부덕골 이제 옹벽이 발생하는 구간이 저희 굳이 우측에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옹벽 계획입니다. 옹벽에 이제 전체 FH가 폭단이 295m 정도 됩니다. 295m에서 쭉 끌어내립니다. 최적 경사를 고려해서 쭉 끌어내려서 남쪽에 하단부 요 만나는 지점은 옹벽이 한 4m짜리 옹벽 정도가 들어서는 걸로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경입니다. 조경은 특징적인 공간은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각 용지와 각 시설들이 원활하게 내주 휴게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가급적이면 복잡한 장치물은 좀 걷어내고 말 그대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자유롭게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 가급적이면 좀 비우는 개념으로 공원을 지금 조성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하천입니다. 우리 사업지구에 중앙부 하단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하나가 있고 우측에 경계부에 또 하천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천들은 2.5x 2.5 박스를 가지고 암도로 저희가 설계 반영한 상황이 되겠고요. 종말부 쪽에는 이제 이렇게 하류 쪽에 이제 보공 상세도라고 해서 이렇게 자연 침수형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에 반영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발 계획 내용하고 신수계 내용을 봤다고 할 때 총 공사비가 약 198억 정도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유인물에 보시면 저희 사업주 전체 총 사업비가 420억 원 정도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토지 보상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그 중에 공사비만 약 19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업들이 완공이 됐을 때 나중에 제천시에 미치면 우리 민복합타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대 효과, 그 효과를 측면에서 일단은 제천시 도시성장 제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기존 산업단지 근로자의 당연히 이제 정규협동도 좀 대폭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도시간 지역균형발전하고 제천시 관내에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차지대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고요. 6천인 정도가 이제 추가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이 인구로 인해서 도시가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야 아시다시피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인구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새로운 걸 사실 개발을 하고 주거를 많이 담아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제천시 인구가 약 13만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6천인 정도를 담아내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성장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바람도 담아보고요. 그리고 또 제천시 도시 브랜드 자체에 대한 가치 상승을 저희 민복합타운을 통해서 가치 상승이 대폭적으로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제가 기대 효과로서 좀 담아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 27만 제곱미터다 보니까 타도시에 사는 100만 평, 200만 평 대규모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맞춤형, 제천시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그래서 성공리의 사업이 완공이 되면 나중에 제천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달을 끝으로 해서 저희가 최종 설계 준공까지 저희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천 북로가 이제 북측에 있는 제천 북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로 들어오는 인하업되는 도로망들이 이렇게 돼 있고 중앙부가 이제 서큘레이션이 라운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복합하고 주거복합이 이제 110m권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대부분 이제 주변 건물 이제 2타워 정도 이제 소동 정도 올라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오픈 스페이스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공원하고 자연스럽게 이건 이제 사업자 땅이 되겠죠, 분양이 되면. 그렇지만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를 해서 중앙공원까지 일체식으로 나중에 건축 심의 일가를 받을 때 일체식으로 조성을 해서 전체가 다 보행 진입을 할 때 느껴지는 느낌은 전체가 굉장히 오픈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지구랑 지침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기대효과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는 제천시 관내에 오늘 2018년도 평창올림픽은 저희가 이제 대조성 준공 시점이 이제 1년 정도 빠르다고 보고요. 그때까지 이런 건축물까지 다 들어서기는 2018년도까지 어렵다고는 봅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와 연계해서 굉장히 좀 이 지역이 제천시 활성화에 큰 경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가 영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 답변